카카오페이 다음 주 주가 전망에 대해서 알아봅시다. 미국에서 스테이블 코인 관련 지니어스 법안이 7월 17일에 통과가 되었고, 그 다음날 7월 18일에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을 해서 지금은 이제 발효가 되어 있는 상태인데, 한국에서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예전에 이제 발의한다고 해서 관련 주가들이 상승을 했다가 이게 미뤄지면서 이제 하락을 했는데, 다시 이제 다음 주에 발의 가능성이 이렇게 높아지면서 금요일에 상승이 나왔는데, 관련적으로 이제 미토는 상한가를 기록을 했고, 더즌, 헥터 파이낸셜, 카카오페이, 다날, ITSN 글로벌,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골드만삭스가 전일에 이제 공시를 했는데, 카카오페이의 그 주식을 6.4% 보유하고 있다. 그러니까 단순 투자 목적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다라는 공시가 나온 거죠. 그러니까 대량 매수를 골드만삭스에서 했다는 얘기고, 이게 이제 강한 어떤 추진력이 되어서 카카오페이가 이제 상승을 하게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또 이제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1분기에 흑자 전환을 했고 2분기에도 실적이 더 좋아질 것으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고,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이 은행권, 금융권 중심으로 이제 아무래도 힘을 받다 보니까 이 카카오페이의 경우에는 그룹에 카카오뱅크 은행이 있기 때문에 이 스테이블 코인 관련해서 또 유리한 점이 있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볼 때 카카오페이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자, 차트를 보면은 예전에 자 이렇게 상승을 하다가 자 이렇게 이제 저항을 받은 거죠. 이렇게 저항을 받다가 저항을 돌파하면서 이렇게 상승을 했고, 그러다가 이제 이렇게 하락을 했는데, 하락을 하다가 다시 이제 예전에 이제 그 저항을 받았던 부분, 이 저항받았던 부분에서 이제 지지가 일어난 거죠. 지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저항이 되고 내려올 때는 이제 지지가 되는데, 이 지지점에서 이렇게 방향을 모색을 하다가 상승을 다시 할 것인가, 아니면은 하락을 할 것인가, 여기서 이제 방향을 모색을 하다가 금요일에 나는 상승을 하겠다, 이렇게 상승으로 이제 가닥을 잡았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우상향 가능성이 이렇게 높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이제 그 어느 정도 지점까지 상승을 할 가능성이 있느냐면은 이제 전고점이 한 11만원, 이 정도 지점을 결국에는 넘어서지 않겠는가. 자,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제 보면은 그렇게 볼 수가 있겠고, 물론 뭐 중간에 악재가 나오든지 해서 이제 다시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상승 쪽으로 방향을 잡았구나,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러면 이제 월요일의 경우에는 이제 어떤 식으로 대응을 할 것인가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자, 금요일에 이제 한 12% 정도까지, 애프터마켓까지 해서 12%가 넘게 상승을 한 장대 양봉이 나왔는데, 시간 장후, 그러니까 애프터마켓에서도 약간의 상승을 하면서 마감을 했는데, 그래서 월요일에는 이렇게 이제 갭 상승을 약간 해서 출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갭 상승을 살짝 해서 출발을 하고 이제 상승을 하다가 뭐 결국에는 이제 윗골이 달면서 이렇게 마감을 하게 되면은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봉이 형성될 가능성이 일단 높지 않을까. 이거는 이제 일단 예상을 해봐야 되니까, 대응을 위해서. 그러니까 전에도 보면은 자 이렇게 장대 양봉 후에 자 이런 식으로 약간 갭 상승을 해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마감을 한 적이 있는데, 자 바로 이제 이런 형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형태, 자 이런 식으로 될 가능성을 상상해 볼 수 있고, 만약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 이제 월요일에 이제 진입을 한다고 치면은 시초가에 진입을 하는 게 이상적이 되겠고, 그 다음에 상승을 할 때 또 이제 불타기를 하면서 분할 매수를 하는 형식으로 하는 게 좋겠죠. 그런데 뭐 항상 뭐 정해진 게 이대로만 가는 건 아니니까, 자, 또 다른 경우에서는 이제 윗꼬리 달고 또 아랫꼬리도 이제 다는 그런, 양봉은 양봉인데 아랫꼬리도 다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라면은 이때는 이제 가장 이상적으로 생각하면은 이제 아랫꼬리를 달 때
매수를 해야 되겠는데, 근데 이제 이거는 뭐 어디가 여기 정확히 아래 꼬리가 되고 다시 올라갈 때 정확히 알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분할 매수를 한다고 치면은 시초가에 진입을 했다고 하면은 나중에 이 떨어졌을 때 이 시점에서 다시 이제 분할해서 매수를 한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도 할 수 있게 되겠고, 또 이제 음봉으로 이제 이렇게 음봉으로 될 가능성도 뭐 배제할 수는 없으니까, 주식이라는 건 뭐 변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정해지는 거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라면은 만약에 이제 이 경우에는 이제 시초가에 매입을 하면은 이게 떨어지기 때문에 뭐 매입을 하지 않도록 해야 되겠지만은 어쩔 수 없이 이제 매입을 했다 그러면은 떨어져서 역시 또 이제 꼬리를 말고 올라가는 시점에서 매수를 하고, 그리고 이제 또 자, 이런 경우에는 다음 날에도 또 마찬가지로 이제 상황을 봐가지고 같이 분할 매수를 해주면 되겠고, 최악의 경우에는 이게 이제 긴 음봉이 나오는 경우에는, 자, 이런 경우라고 하면은 이제 손절까지 생각을 해줘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이때 들어갔으면은, 계속해서 이제 하락을 하게 되면은, 분할 매수로 이제 여기서 분할 매수를 할 수는 있겠지만은, 이제 근데 이게 이제 이 장대 양봉에서 어느 지점까지는 볼 수가 있냐면, 이제 일단 뭐 일반적으로 3분의 1 또는 이제 중간 지점 정도, 3분의 1이나 중간 지점 정도 여기서 턴을 하든지, 아니면은 이제 중간 지점에서 턴을 해줘야 되는데, 만약 여기서 턴을 하지 않으면은 뭐 이제 손절을 해야 될 것이고, 좀 길게 보겠다 하면은 지지를 이루었던 부분, 자, 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올라가지 않고 하락을 한다. 그럼 여기는 절대적인 손절 지점이 되는 거죠. 이제 여기는 방향이 완전히 이제 바뀌는 곳이기 때문에 사실 이럴 가능성은 일단 뭐 낮다고 보지만, 뭐 만일의 경우에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일단 경우의 수는 다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자, 그래서 여기까지 오게 되면은 무조건 손절이 되겠고, 그렇지 않은 경우 이제 안 좋은 경우에는 3분의 1 지점 또는 이제 절반 지점, 이 점에서 턴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면 되겠고, 근데 확률상으로 봤을 때에는 이제 이런 쪽보다는 아무래도 이렇게 상승 쪽으로, 양봉 쪽으로 갈 가능성이 이제 높지 않느냐. 그리고 음봉이 나오더라도 이제 도지 형태의 아주 짧은 그 음봉 형태가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러면 다음 날에 또 이제 또 방향을 모색하다가 상승 가능성이 높으니까, 자, 이런 식의 그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제 자, 이렇게 이제 예측을 하고 있어야지 이제 거기 대응을 하기가 쉬우니까, 이게 무조건 어떤 식으로 된다라고 결정을 짓는 게 아니라 이 마음속에서 경우의 수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러면서 그 상황에 따라 가지고 매수 매도 호가를 보면서 이제 판단을 그때 내려서 이제 진입하는 시점을 골라야 되겠죠, 이제. 자, 그리고 이제 상승을 한다고 하면은 목표가는 지금 보면은 한 8만원 근처에 지금 저항이 꽤 있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8만원 정도 근처에 저항이 있으니까 1차 목표가는 한 8만원 정도 이 지점 되겠고, 그래서 단기적으로 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제 이만큼, 이 정도를 이제 목표로 삼으면 되겠고, 손절은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여기 이제 짧게 보면은 한 절반 정도, 여기 바닥까지 오면 이건 무조건 어차피 손절이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 정도를 목표가를 1차로 삼고, 좀 장기적으로 본다고 치면은 여기 이제 8만원 이 정도 그 저항선을 넘게 되면은 그 다음에는 이제 11만원 그 전고점을 넘어서 여기를 넘어서서 이제 상승을 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까지 보고 장기적으로 이제 뭐 상황을 보면서 투자를 할 수도 있겠죠. 뭐 그 과정에는 뭐 이제 상승하락 이제 이런 패턴들이 일어날 테니까 그때 상황에 따라서 대응을 해야 되겠죠. 근데 자, 일단 지금 단기적으로 다음 주 정도를 예상을 하면은 한 이 정도를 생각을 하면서, 그리고 다음 날 경우의 수는 이제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상황에 맞춰서 대응을 하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